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우스 김입니다. 저에게 자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자꾸 수영장 가서 찍냐고. 당신은 뭐 여기 유튜브를 찍을 장소가 없어. 왜 자꾸 남의 수영장 가서 찍냐 그러는데 여기 우리 동네 수영장입니다. 우리 집 수영장입니다. 우리 집 수영장 치고 너무 크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늘 주택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및 임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법률에 대한 쉽고 재밌는 소개를 드릴 테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출발하면 처음에 만나는 게 하와이 단지입니다. 하와이 단지를 지나서 클럽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여기 수영장과 헬스클럽이 있지요. 수영장과 헬스클럽을 지나서 쭉 걸어가면은 농구장과 테니스코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호수공원 앞에 도착을 하죠. 호수공원을 지나고 쭉 가다 보면 에딘버러 호수공원이 나옵니다. 에딘버러는 유아용 풀장, 가족 풀장이 있죠. 가족 풀장을 쭉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정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에 진입을 하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홈 스위트 홈입니다. 자, 일단 인도네시아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단지도 있는데 저는 아파트도 살아봤고 주택단지도 살아봤는데 그래도 주택단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차를 해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걸어가고 인간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선호하는데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지금 한 800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버킹햄, 에딘버러, 하와이, 아틀란타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데 저는 아틀란타 블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에서 보통 여기 인도네시아는 부동산을 이 전세 월세 개념이 없죠. 1년치, 2년치, 뭐 1년 이상이면 1년 반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500불부터 시작을 하죠. 가구가 좋고 또 집안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또 2층 집에서 3층 집으로 올라가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 자카르타 서부인데 임대료가 월 500불에서 1000불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일단 중산층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 와중에 적당한 800채 정도 있는 이런 주택단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그리고 호수 공원도 있고 산책을 한 바퀴 쭉 해보니까 한 2km 정도 걸리네요. 자, 그럼 우리 한 바퀴 쭉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서부 자카르타 일반 평범한 주택단지 입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주택단지 입구는 우리나라 초원경찰 같은 그런 젊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초원경찰은 우리나라 경비하고 좀 틀립니다. 젊은 군대를 가지 못했던 군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시에는 체포권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는 경비나 안전을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지 입구에는 루꼬라 그러죠. 오피스 겸 주거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루꼬들이 보통 앞에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물론 주차장들이 있지요. 자, 그렇게 해서 보통 일반 인도네시아 시내 주택단지는 이렇게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민들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할 수 있고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경비원 측에 경비실에 맡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킹햄 블록 몇 개의 블록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보통 한 800가구의 정도 집들이 있는데 보통 한 블록마다 한 200여 채 이상의 집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홍보해서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서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공항도 20분, 시내도 20분, 그리고 남부 시내도 우리나라 치면 강남도 한 30분 그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보통은 월세 한 500불에서 1000불 사이로 원베드룸, 투베드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연 계약입니다. 한 달 전세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평범한 2층 집을 집주인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예쁘게 3층 또는 4층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집에는 큰 개도 많이 키우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머러블럭입니다. 여기는 아주 이쁜 어린이 수영장이 있고 진입로 있는 집은 최근에 아주 깨끗하고 이쁘게 재개보수를 했습니다. 아주 이쁘죠. 그리고 여기 하얀 집, 이 집주인 취향이 아주 멋집니다. 호수공원 앞에 하나, 둘, 셋, 4층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집에 차만 4대가 있는 걸로 봐서 자카르타 시내 갈 때 호수 짝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산책을 하고 저녁 때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보통 이렇게 크진 않고 구석대에 있는 집은 본인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 산책을 할 수가 있는 호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단지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산책할 맛이 나죠. 자, 여기가 운동하는 곳입니다. 농구장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살기로 결심을 한 것이 바로 이 농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농구장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택시를 타고 와서 도착한 곳이 여기 농구장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출입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른 그런 농구장이나 이런 센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농구장과 풋살, 축구, 그리고 테니스 코트,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여기 관리 사무실입니다. 여기 경비, 청소, 조경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말이면은 온 동네에서 여기 모여들어서 게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옛날에 힐튼 호텔도 이 정도 넓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 동네 클럽하우스입니다. 클럽하우스에는 편의점이 있으며 그리고 헬스클럽,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 그리고 메인 수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각 블록마다 작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있으며 이 클럽하우스에는 25m짜리 메인 수영장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왕복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포장마차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음료수 및 간단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동네 수영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니 무슨 호텔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것이냐, 무슨 어디 야외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우리 동네 수영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쁘죠. 농구장, 수영장, 그리고 교통. 아무래도 이것이 많이 홍보돼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살기 좋죠. 보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살고 있다면 와, 방콕처럼 그런 도심 가운데 매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참 살기가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니?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타운하우스나 이런 단체 주택은 외곽에 있어서 교통이 먼데 마침 여기 또 신도시라서 우리나라 치면 강서구 정도 되겠습니다. 공항이 가깝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도 가깝고 시내로 진입하는 것도 강남역도 가깝고 딱 그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카르타 서부는 우리나라 강서구에 해당한다. 물론 여의도도 가깝고 여의도에 해당하는 시내도 가깝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동산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흔히 생각하는 소유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인도네시아 국적자에 한해서 소유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 총 8개의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개발권, 사용권, 그리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 그다음에 경작권 이런 식으로 한 8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이용권입니다. 아파트를 몇십 년간 이용을 하고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을 사는 것도 몇십 년간 사는 거고 연장할 수가 있고 하지만 법인을 세우게 되면 외국인이라도 주택이나 토지가 임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임대 및 양도,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동산은 토지 공개념 개념이 무엇보다 강하지만 그래도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제가 1년에 가끔 몇 개의 중요한 그 전시회를 꼭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시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가 부동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토지가 넓다 보니까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 또는 대규모 주택단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 자카르타 근교만 해도 몇천 채, 몇만 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몇천 채, 몇만 대 있는 데는 이렇게 농구 코트나 수영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골프장이 있죠. 골프장도 있고 아예 대규모 쇼핑 타운도 몇 개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 주거 환경이 자카르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비처럼 나이 드신 분이 앉아서 이렇게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3교대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근무 교대를 씁니다. 근무 교대를 쓰고 외지인에 대한 철저한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안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지 안에 딱 들어오면은 완전히 무방비로 돌아가죠. 뭐 집 현관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지만 전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좋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경비 체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비대장이 아주 삼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살게 되면은 이렇게 가까운 수영장을 1년 내내 가까이 옆에 둘 수 있고 농구장, 테니스 코트도 항상 옆에 둘 수 있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부동산과 주거 환경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고 생각보다 여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좋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